한반도 역사상 4대 패전, 용인 전투의 자멸. 임란이 발발한 지 두 달이 채 안 된 1592년 6월 5일의 일이다. 용인 일대에는 삼남 지방에서 징집한 5만 대군이 수도 한양을 탈환하기 위하여 대대적으로 집결했다. 이에 맞서는 왜군은 총 1600여 명에 불과했다. 수적으로 31대 1의 조선군 우세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긴급하게 소집되어 어쩔 수 없이 끌려온 노비와 농민들이었다. 그렇더라도 새카맣게 몰려오는 조선군의 기세에 놀란 왜군은 일단 도망을 친 뒤 기습을 했다. 그 결과는 처참했다. 풍덕천 일대에서 조선의 선봉이 박살난 뒤 다음 날에는 수원 광교산에 있던 부대가 급습을 당해 괴멸하고 말았다. 조선 지휘관들은 앞서서 도망치고 수많은 병졸들이 서로 먼저 도망치려다 압사해 죽고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었다. 선조 수정실록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다. 그 형세가 마치 산이 무너지고 물이 터지는 듯 했다. 당시 조선군의 패배는 심리적 측면에서 기인하는 바가 컸다. 애초에 끌려온 농민과 노비들이기에 이들은 사기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상황이 위험하다 싶으면 언제 곧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던 이들 조선군은 일본군의 총격에 놀라 누군가 달아나면 봇물 터지듯 모두 따라 도망갔고, 그러다 서로 밟고 밟혀서 죽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던 것이다. 물론 무능한 지휘관들도 문제였다. 지휘관들 역시 겁먹고 도망치는 데에는 일반 병졸들 못지않았던 게 당시의 모습이었다. 쌍령 전투의 악몽. 장수는 녹봉이 없고 병졸은 무기가 없고 군대는 체계와 전술이 없었던 당시 조선군의 무능력함은 어찌 보면 구조적인 병폐였다. 그리고 그런 모순들이 모두 응축되어 비참한 결과로 일단락지어졌던 게 바로 병자호란 당시 쌍령 전투였다. 1637년 1월 3일 오늘날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일대에서 관군 동원령에 따라 차출된 4만 명의 조선군이 청나라 기병 300여 기와 마주쳤다. 당시 조선군에는 다수의 조총부대가 편제되어 있었다. 수적으로 133대 1, 승패는 누가 봐도 뻔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조선군은 그만 대패하고 만다. 당시 조선군은 숫자만 4만이라 해봤자 역시 군사훈련 한번 제대로 받지 못했고 강제로 끌려나온 노비와 양민들이었다. 애초에 싸울 의지는 전혀 없었다. 선두에 선 조총병이 대충 몇 발을 쏘다가 청나라 기병대가 근접해오면 삽시간에 대우가 무너지기 일쑤였다. 그리고 조선군은 경사진 곳에서 서로 도망치려 몰리는 바람에 대부분 아군에 깔리고 밟혀 압사해 죽었다. 인조 때 남한갑이 쓴 병자 남한일기에 보면 당시 처참함이 고스란히 나온다. 도망가다 계곡에 사람이 쓰러져 쌓이면서 아래에 깔려 죽었는데 그 시체가 마치 언덕처럼 쌓였다. 그런 희대의 압사 사건으로 경상 좌병사 허안도 그 와중에 깔려 죽어버렸다. 남급이 쓴 병자일기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나온다. 흩어진 병사들은 준비되어 있던 목책에 도달했으나 목책을 넘지 못하고 넘어지면 그 뒤로 계속 깔려 죽어 시체가 쌓였고, 또 목책을 넘더라도 목책 너머가 험준해 추락하여 죽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진영에서는 화약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그만 폭발이 일어나 경상 우병사 민영이 현장에서 즉사하기까지 했다. 그렇게 조선군은 제대로 훈련조차 받지 못한 오합지졸의 병사들과 기본적인 전술도 모르는 지휘관의 합작으로 또다시 역사상 초유의 대패를 한 것이다. 그것도 용인전투의 치욕이 있은 지 고작 45년 만에 바로 그 근처에서 판박이처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다. 대부분의 조총수들은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화약도 전투 직전에 나눠주느라 적 기병이 돌격하는데도 화약을 나눠 가지려 우왕좌왕하다 죽고 말았다. 이양선의 외국인들을 보고 혼비백산한 조선군들. 18세기 후반부터 조선 해안가에는
정체불명의 서양 선박, 즉 이양선이 출몰하며 조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잦았는데 정조 19년인 1795년 8월 1일 황해도 관찰사가 황해도 장현에 나타난 이양선을 보고했다. 그 내용은 이랬다. 국적을 알 수 없는 배 한 척이 바람에 밀려 호련히 황해도 5차 진압해 정선했다. 그러자 관하에서는 군사들을 이끌고 급히 포구로 향했다. 배 안에는 사나운 오랑캐들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코가 높고 눈이 파랬다. 그런데 이들의 차림새가 하도 괴이하고 수상쩍어서 곧 수령은 군사들에게 위험을 보이도록 하였다. 여봐라, 경계태세를 갖추어라. 그러자 조선 병졸들이 일제히 활을 당기고 총을 겨누며 이양선의 선원들을 위협했다. 그랬는데 오랑캐들은 그걸 보고도 겁을 먹지 않고 화를 내며 일제히 상륙해 돌을 던지고 몽둥이를 휘두르며 저항하려는 게 아닌가. 분위기가 이렇게 공포스럽게 되자 조선군은 겁을 먹고 너도 나도 도망을 쳤는데 이때 가지고 있던 활과 칼, 총 등은 모두 포구에 내다 버리고 몸만 도망갔다. 그러자 오랑캐들은 그것들을 모두 주워서 부숴버렸다. 그러고는 닻을 올리고 바다 밖으로 재빨리 빠져나가 버렸다. 적을 포위하고 겁을 주는 상황에서 적이 화를 내며 몽둥이를 휘두르자 역으로 겁을 주려던 사람들이 무서워져서 도망치고 무기까지 버리고 튀다니 한편의 코미디 같으면서도 왠지 슬픈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예나 지금이나 전쟁의 교훈은 쉽게 잊혀진다.